알다시피 젊었을 때는 혼자 살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 제가 75세의 나이로 독특하고 배움이 가득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은 자아 발견의 여정과 같아요. 우리의 독립성을 탐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기회죠. 제 자녀들이 집을 떠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자부심과 불안이 뒤섞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새로운 인생의 단계가 매우 보람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에요. 혼자 살기로 결정하거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독특한 도전들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모든 걸 혼자 해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수년간 저는 혼자 사는 많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고 우리의 경험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기쁨과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배움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기로 한 거예요. 이 여정에서 제가 배운 몇 가지 필수적인 팁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요. 제 목표는 여러분이 노년에 혼자 살 때 생길 수 있는 함정들을 피하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인생의 단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많은 기쁨과 함께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시고 편안히 앉아서 혼자 사는 경험을 정말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봐요. 주요 내용 1.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여러분, 제가 혼자 살면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 10년 전에 제가 호라비가 되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 외에는 며칠 동안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나에게 좋지 않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혼자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지 마세요. 제가 뭘 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매일 자녀나 손주 중 한 명에게 전화를 해요. 안녕 잘 지내니?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게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아요. 제게 많은 도움이 된 또 다른 것은 자원봉사예요. 일주일에 2번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멋진 사람들을 만났고 제가 쓸모 있다고 느껴요. 동물을 좋아하신다면 보호소의 강아지들과 산책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더 조용한 걸 선호하신다면 병원에 기부할 모자를 뜨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고립되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을 커피 한잔 하자고 초대하고 주민센터 활동에 참여하고 걷기 모임에 가입해보세요. 가능성은 무한해요. 기억하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아주 좋답니다. 이 건강, 우선시하기, 건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 혼자 살 때 이건 정말 중요해요. 처음엔 어려웠다고 고백할게요. 약 먹는 걸 상기시켜주거나 운동을 하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건강을 소홀히 하기 쉬웠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제가 계속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면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일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집 근처 공원에서 30분 동안 산책을 해요. 처음엔 습관을 들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가지 않으면 오히려 허전해요. 약을 까먹지 않기 위해 일주일치 약을 넣어두는 약통을 사용해요. 매주 월요일 아침에 일주일 동안 먹을 약을 미리 준비해둡니다. 휴대폰에 알람도 설정해 놓아서 약 먹을 시간을 잊지 않아요. 정신 건강도 잊으면 안 돼요. 때로는 혼자 사는 게 우리를 조금 우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건 명상이에요. 매일 밤 자기 전에 10분 동안 호흡과 이완 명상을 해요. 믿어주세요. 숙면을 취하고 상쾌하게 일어나는데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는 연초에 모든 정기 검진 예약을 잡아 주방 달력에 표시해둬요. 그러면 잊어버릴 일이 없죠. 기억하세요. 건강 관리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예요. 특히 혼자 살 때는 더더욱 그렇죠. 삶 안전 확보하기. 여러분, 노년에 혼자 살 때 안전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해요. 처음에는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할게요. 하지만 작은 사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거의 1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후에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 거예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계단에도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고 모든 러그를 미끄럼 방지 모델로 교체했어요. 조명도 중요해요. 복도와 현관에 동작 감지 조명을 설치했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 어둠 속에 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넘어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줄어들어요. 제가 투자해서 많은 안도감을 주는 것은 비상 시스템이에요. 목에 걸고 다니는 버튼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도움을 요청해요.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장치가 있다는 걸 알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비상 연락처를 항상 가까이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는 냉장고에 자녀들, 주치의, 응급실 전화번호가 적힌 목록을 붙여놨어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해로운 습관 피하기. 여러분,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혼자 살기 시작하면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곤 해요. 제 경우엔 식습관이었어요. 함께 요리할 사람도 요리해줄 사람도 없으니까 자꾸 정크푸드만 먹게 되더라고요. 샌드위치랑 인스턴트 수프만 먹던 때가 있었어요. 간편하긴 했지만 건강에는 전혀 좋지 않았죠. 점점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변화가 필요하다고 결심했죠. 일주일 식단을 미리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일요일에 그 주에 요리할 것들 목록을 만들고 장을 봐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요리하는 게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의 의식 같은 거죠. 2~3끼 분량을 한 번에 만들어서 매일 요리할 필요가 없게 해요. 바꿔야 했던 또 다른 습관은 움직이지 않는 거였어요. TV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너무 쉬웠거든요. 이제는 하루에 최소 5,000보를 걷는 걸 목표로 세웠어요. 걸음수를 재는 시계를 써요. 거의 나 자신과의 경쟁이 됐죠. 그리고 잠도 잊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한동안 너무 늦게 자고 점점 더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루 전체가 엉망이 됐죠. 이젠 잠자리에 들 시간과 일어날 시간을 정해놨어요. 컨디션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중요한 건 건강한 목표와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이 고마워한답니다. 5공간 단순화하기. 여러분, 이건 제가 배우는데 시간이 좀 걸린 교훈이에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저는 큰 집에 혼자 살게 됐어요. 처음엔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걸 관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큰 집을 청소하는 건 정말 큰 도전이었어요. 유지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저기 항상 물이 새거나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운사이징을 하기로 정말로 바꾼 건 자원봉사였어요. 일주일에 2번 성인문해 교육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사람의 눈에서 빛나는 그 광채를 보는 것, 그보다 더 좋은 느낌은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을 동기부여하고 매일 아침 열정적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일 수도 있고, 손주를 돌보는 것일 수도 있고, 회고록을 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무한해요. 목적을 갖는 것은 우리를 활동적이고 참여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우리가 유용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죠. 그리고 믿으세요. 우리 모두는 나이에 상관없이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도움 요청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배운 교훈이에요.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결국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 자신을 과로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정우를 갉다가 넘어질 뻔했을 때 이제 제 나이에 사다리를 오르는 건 위험해요. 깨달았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오히려 지혜의 표시죠. 이제 집에서 뭔가 수리가 필요하면 사위나 이웃에게 전화해요. 더 힘든 청소 작업은 월 1회 오는 청소 도우미를 고용했어요. 그리고 실용적인 작업에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롭거나 슬플 때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냥 대화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지곤 해요. 제가 발견한 또 다른 것은 지역사회에 정말로 바꾼 건 자원봉사였어요.
일주일에 2번 성인 문해 교육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사람의 눈에서 빛나는 그 광채를 보는 것, 그보다 더 좋은 느낌은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을 동기부여하고 매일 아침 열정적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일 수도 있고, 손주를 돌보는 것일 수도 있고, 회고록을 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무한해요. 목적을 갖는 것은 우리를 활동적이고 참여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우리가 유용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죠. 그리고 믿으세요. 우리 모두는 나이에 상관없이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7. 도움 요청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배운 교훈이에요.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결국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 자신을 과로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정우를 갉다가 넘어질 뻔했을 때 이제 제 나이에 사다리를 오르는 건 위험해요. 깨달았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오히려 지혜의 표시죠. 이제 집에서 뭔가 수리가 필요하면 사위나 이웃에게 전화해요. 더 힘든 청소 작업은 월 1회 오는 청소 도우미를 고용했어요. 그리고 실용적인 작업에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롭거나 슬플 때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냥 대화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지곤 해요. 제가 발견한 또 다른 것은 지역사회의 지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 그룹이 있어요. 이런 모임에 참여하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정말 귀중한 조언들을 많이 배웠어요. 기억하세요.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의 독립성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아는 것이 우리가 더 오래,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요. 도움이 필요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8. 환경 관리하기. 여러분, 혼자 살 때 집을 정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호라비가 됐을 때 집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내버려뒀다고 고백할게요. 옷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 거리가 쌓여 있고 어차피 혼자 사는데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그 무질서가 제 기분과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리되지 않은 집은 위험할 수 있어요.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에 걸려 넘어지기 쉽거든요. 먼지와 더러움이 쌓이는 것도 우리 폐에 좋지 않고요. 그래서 정리정돈 루틴을 만들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식사 후에 30분 동안 집을 정리해요. 침대를 정리하고 아침 식사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대충 정리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또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의 중요성도 배웠어요. 이제는 모든 물건마다 특정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열쇠나 안경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요. 제게 정말 잘 맞는 팁 하나는 5분 규칙이에요. 5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즉시 해요. 장 보고 온 물건 정리하기, 옷 개기, 화분에 물 주기, 이런 작은 일들을 즉시 하면 나중에 엉망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도 잊지 마세요. 복도와 계단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고 느슨한 전선을 정리하고 조명을 잘 관리하세요. 정리되고 안전한 환경은 우리가 더 오랫동안 평온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줘요. 기억하세요. 깨끗하고 정리된 환경은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웰빙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정돈된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훨씬 더 즐겁잖아요. 9. 루틴 만들기. 여러분,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가장 그리웠던 건 루틴이었어요. 직장 일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하루하루가 뒤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고요. 루틴을 만드는 게 처음엔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믿어주세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됐고 낮 동안 더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해줬어요. 그 다음엔 다른 활동들을 추가했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식사 후에는 공원에서 산책을 해요. 화요일과 목요일엔
주민센터에 가서 태극권 수업을 들어요. 수요일 오후엔 친구들과 만나 고스톱을 치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루틴이 너무 엄격해서는 안 돼요. 즉흥성과 다양한 활동을 위한 여유를 남겨두세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목적의식과 체계를 주는 기본적인 구조를 갖는 거예요. 제게 잘 맞는 팁 하나는 부엌벽에 큰 달력을 거는 거예요. 모든 활동, 의사, 약속들을 적어놔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그날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시작할 수 있어요. 루틴을 갖는 건 시간을 더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우리 삶에 대한 통제감을 주고 불안을 줄여주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매일을 더 잘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십감상에서 벗어나기. 여러분, 이건 정말 민감한 주제죠. 오랫동안 한 곳에서 살다 보면 많은 물건들이 쌓이는 건 당연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준 선물들,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물건들,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을 때를 기억해요. 주변을 둘러보고 생각했죠. 이 모든 걸 어떻게 처분하지? 모든 물건이 내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모든 걸 다 간직하는 게 나를 무겁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 그대로요. 집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청소와 정리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때부터 비움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맞지 않는 옷들, 중복된 주방 용품들, 다시 읽지 않을 거란 걸 아는 책들, 감정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이런 전략을 세웠어요. 지난 1년 동안 사용하거나 보지 않았다면 그건 보내줄 때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특별한 물건 몇 가지는 남겼어요. 하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찾았어요. 예를 들어 받은 모든 오래된 편지를 간직하는 대신 특별한 몇 개만 골라 앨범을 만들었어요. 나머지는 사진을 찍어 컴퓨터에 저장했죠. 비움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해방감을 주더라고요. 제 공간이 더 가벼워졌고 관리하기도 쉬워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기억들은 물건 없이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소유한 물건들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경험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정의되어 비움은 있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새로운 경험과 기억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일일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여러분, 이건 아무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지만은 특히 혼자 살 때는 정말 중요해요. 예상치 못한 일은 항상 일어나니까 준비되어 있는 게 좋겠죠? 한 번은 우리 동네에 정전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어둠 속에 있었는데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런 상황에 대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요. 제가 맨 처음 한 일은 비상용품 키트를 만드는 거였어요. 쉽게 닿을 수 있는 상자에 이것들을 넣어뒀어요. 여분의 건전지가 있는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 생수, 몇 가지 비상식량, 기본적인 약품들, 그리고 중요한 전화번호 목록이요.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한 행동 계획도 세웠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의 비상구를 확인하고 대피 상황이 생기면 서로 확인하기로 이웃과 약속했어요. 또 중요한 건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해서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두세요. 저는 제 서류 사본들, 의료정보, 비상연락처가 담긴 폴더를 가지고 있어요. 제 자녀들은 이 폴더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혹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해요. 저는 항상 집에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의 여분을 가지고 있어요. 감기나 다른 예상치 못한 일로 약국에 갈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요.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건 우리에게 평화를 줘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 혼자 살 때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12. 재정 관리하기.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주제에 도달했네요. 그렇죠? 하지만 괜찮아요.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중요해요. 특히 노년에 혼자 살 때는 더더욱요. 은퇴했을 때 솔직히 재정 관리에 대해 좀 혼란스러웠어요. 수입은 줄었는데 청구서는 계속 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돈을 더 잘 관리해야 한다고요. 월별 예산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고정지출, 집세, 전기세, 수도세, 의료보험을 적고 다른 필요한 것들과 작은 사치를 위해 얼마나 남는지 확인해요. 저는 이걸 나누고 싶으세요?
어떤 도전들을 겪었고 어떤 기쁨을 발견했나요? 정말 듣고 싶어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배워봐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고 노년에 잘 사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팁을 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마무리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늙은 친구의 이야기와 조언에 귀 기울여 주셔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특별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세상에 제공할 것이 많다는 걸 알아주세요. 혼자 사는 건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삶에서 가장 보람 있는 경험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원해줄 준비가 된 커뮤니티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배우고 계속 사랑하세요. 인생은 멋진 모험이고 매일이 온전히 살아갈 새로운 기회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나이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이예요. 매 순간을 즐깁시다.